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신 정부는 동해의 다른 가스전을 뚫어보기로 했는데 이 사업에 입찰에 여러 외국계 기업들이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예고하더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 대왕고래라 불리는 유망구조에 최대 100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스가 묻혀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포화도는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0분의 1 수준이었고 근원함에서 가스가 나와 이동한 흔적이나 가스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인 트랩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했지만 나머지 2차 시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울릉분진의 4개의 해저광구에 대한 2차 시추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유망구조를 시추해볼 가능성이 큰데 내년도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없는 만큼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사업이 중단 위기를 벗어나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1호가 뭔지 사람들 벌써 다 잊었을 거예요. 윤석열은 국정이란 단어랑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이거든요. 네. 국정이란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런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했어. 처음으로. 그게 뭐였냐. 가물가물하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어. 그게 첫 브리핑이었어요. 그게 1호야. 나 이제 국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선수 교체 후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현주 의원 박수로 맞아. 네. 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나 좀 새롭게 하려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네. 네. 지갑 속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바쁜 정재통 이현주입니다. 지갑 속 내란. 지갑 속 네, 내란. 지금 다 지갑 속 내란 중 아닙니까? 맞아. 예. 경제통 이현주입니다. 예. 네. 그 바빠서 요새 못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네. 뭐 이제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았던 것도 있고 네, 회의 시간하고 뭐 본회의하고 계속 겹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자주 또 불러 주셔야죠. 그러니까 짜증을 좀 맞아. 최고위원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잊었죠? 최고위원입니다. 알고 있죠. 대단히 많이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매불쇼는 어쨌든 최우선 순위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불방망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에는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4년 6월 3일 맨날 술 퍼먹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늦게 출근하던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도 국정 한번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서 동해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그때 그 윤석열의 사기 행각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완전한 사기죠. 네. 무려 경제 규모 2,200조. 삼성의 5배.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와, 그때 뭐 안덕근 장관이 난리 쳤어요.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아, 장관도. 장관이 오. 난리를 맞아요. 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 주가 폭등했고. 맞아요. 맞아요. 관련 회사 맞아. 주가 폭등했고. 네.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주가 폭등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게 6월 3일에 이거 딱 발표하는 날 우리 매불쇼가 이거 다뤘었거든. 네.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지. 너도 네, 있었고 있었어요. 그 김진 에너지 형님이 맞아요. 해갖고 이거 액트지오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우리가 그 사진 해갖고 현장에서 바로 찾아 보여줬잖아요. 바로 했잖아. 맞아. 구글 돌아가고 그때 우리가 그거 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발표 직후여서였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저게 뭐야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했다고 우리가. 매불쇼 오자마자 어. 경제 전문가도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왜 해저 개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는데 뭐야 저기서 왜 회사가 나와? 이런 집 황당- 찾은 거. 네, 우리가 네. 여기서 네, 그때 했었어. 여기서. 현장에서 어, 실시간으로 그 이후로 이제 의혹 보도가 막 쏟아지기 네. 시작했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막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 와, 1,200억 원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석유공사가 어제 21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 공식 발표입니다.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로 결론 난 겁니다. 네. 야, 이거 짚을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기억나세요? 탄화수소 그때 60%인가 될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저 아까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아마 6% 정도. 네. 네. 그리고 이 탄화수소의 부존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네. 순서상. 네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탄화수소가 확인이 돼도 그 다음에 또 절차가 있어요. 뭐냐하면 그래도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팠는데 그래서 있긴 있어. 그런데 매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 경제성, 채산성은 없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추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너무 웃기는 거죠. 이거 거의 완전 사기야. 사기라고 봐야 되고 예. 그때 보면 뭐 액트지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뭐 굴지의 무슨 회사? 최고 수준. 근데 최고 그 수준. 회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법인세 체납을 갖다가 맞습니다. 4년인가 하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름 뭐였죠? 1인 회사였어. 아브레우. 액트 비트로 아브레우인가? 아브레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아브레우 나지만 한국까지 뭐를 안 불러가지고 중요하지. 기자회견까지 시키고. 갑자기 와가지고 와, 그때 막 공무원들 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놈들을 일단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 저 성과급도 받고 막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한국 석유공사 대왕고래 담당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최소 징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뭐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그 일단 동해 탐사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했던 팀인데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와. 받았다고 하고 S 등급 그러니까 받았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최고 등급이야. 도대체. 네. 아니 이게 뭐야? 왜 자, 최고 그리고- 등급? 그리고 이 동해 탐사팀이 속해 있는 사업 본부가 있어요. 이 사업 본부가 두 번째 높은 등급을 또 받아가지고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완전 아니 일단 뭘 잘했는데 정부의 예산을 땡겨 왔으니까 그렇지. 정부 예산 가지고 돈 잔치 하는 거죠. 와. 아 예산 땡겨왔다. 저는 뭐 와. 한두 사람이 이거 진짜.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귀에
속삭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윤석열의 국정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국정은 해먹을 결심 그렇지. 또는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네. 뭐 우크라이나 왜 갔겠어요? 가족들끼리 해먹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왜 갔겠어요? 그죠?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서 그렇지. 출세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결국은 그 담당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전문가이면서 여기 호응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 거의 다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 네네. 아브레우랑 다 연결돼 네, 있다는 맞아, 거 다 맞아. 찾아냈었어 어렵잖아요. 당시에. 그때도 막 예, 있었어요. 막 뭐 있었어. 거기에 무슨 논문을 같이 쓴 예. 사람, 무슨 다 뭐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제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맞습니다. 있었죠, 그때. 그놈들 이제 청산해야 돼. 징계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석유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석유공사에서는 지난해 초에 2024년이니까 초에 그거를 알 때만 해도 가능성 있는 후보지 중에 한 군데였었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덜컥 누군가가 이거를 부축해가지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이미 알고는 있었던 곳인데 대상자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아닌데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관여를 했냐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네. 발표 직후에 문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아브레오도 끌어들였었고요. 그리고 이미 시추선이 이동을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네. 시추선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발표한 뒤에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까지 다 된 상황에서 시추선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 포항 앞바다에 시추 작업을 해서 실제로 거기 연민들은 피해를 막대하게 자, 입었어요. 이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사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은 성과급 잔치벌이지. 그렇죠. 네. 반면에 포항 어민들은요, 이 시추 때문에 홍게잡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수십억 피해를 봤어. 그래서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어요.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 광역 기초의원들, 네. 얘네들은 포항 어민들을 살릴 의무가 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의 사기 행각에 동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동조했느냐? 당시 이걸 발표할 때 말고 윤석열이 계엄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동조를 했었어. 이놈들이. 이거는 박제해야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포항 시민 기대와 힘은 염원을 짓밟는 민주당은 사과하고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적각 반영하라. 포항 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짓밟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놈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12월 6일입니다. 이게 논리가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을 저지하고 예. 나중에 뭐 탄핵까지 합니다만 네. 탄핵했기 때문에 산유국엠의 꿈이 좌절됐다. 이 맞아요. 논리네. 그거예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야. 아니 근데 저런 참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와. 산유국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네. 1970년대 얘기예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박정희 그러니까 때. 지금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원유를 우리가 정제를 해서 정유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정유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 정유 제품 수출국으로는 전 세계 한 5번째 안에 들 겁니다. 네, 아마. 이현주 정유사 최연소 이사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경제성이에요. 네.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저기 시추 막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뽑아도 그게 질이 안 좋거나 채산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없으면 내다 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광구들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유가 안 나서 안 뽑는 게 아니라요. 네. 있어도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채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가 있으면 막 수 킬로미터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사고를 친 거죠. 아니 상식 그리고- 없어서 그렇다기보단 뭔가 해먹을 그럴 수도 있고요. 찾은 거 네.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들여봐야 돼요. 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까 지금 박지용 의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기 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네. 근데 저게
계엄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무산으로 들어가면 네. 그 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역에 풀린다는 걸 전제로 지역에 유착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12월 6일 날 부랴부랴 계엄 직후인데도 나와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나섰던 건 아닌지도 봐야 돼요. 지역에는 뭐 충분히 가스가 나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거기 아니고 그 인력 투자되고 거기 설비 만들고 그리고 인원 내려가 그러면 뭐 실제 지역에는 설비 어떤 일이 같은 거. 있을지 네. 모르잖아요. 뭐 그 그런 진짜 거는- 미친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나가서 지역에 그게 이른바 나라의 눈먼 돈이라고 하는 돈들이 그런 게 지방에 그런 것들 혹시 저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간단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 어민들 피해라는 게 그거를 시추하기 위해 설치를 하면은 그 반경으로 모든 게 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아니, 작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구멍 뚫고 있는데 옆에서 바다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예컨대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렇게 중동 같은 데는 그게 뚫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몇 킬로미터 막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집안의 무리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포항에 이거- 지진도 일어났던 곳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제 실패했다.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이 유착 관계 끝까지 파내야 된다는 그러네요. 점 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혹시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 당연히 하죠. 아. 이거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들이 엮여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거 네. 다 해야죠.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석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원 탐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맞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를 국가가 국민 혈세를 생으로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화국에서는 이거를 민간 회사들이 리스크를 지고 자기들 리스크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 거고 네. 국가는 뭐냐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이드를 한다든지 기술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를 국민 혈세를 가지고 막 하면 이런 탐사는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쨌든 초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를 생으로 완전히 국민 혈세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왕인 줄 알았던 네. 거죠. 이놈은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 법조인님 이 윤석열한테 손배 청구할 수 없는지 부상권 청구 이 사업과 관련해서 1,200억 원. 1,200억 원요. 어. 뭐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민사 책임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라면 구상권도 가능할 수 있죠. 네. 예. 왕은 원래 이런 거 사적으로 하려면 내탕금으로 해야 돼요. 자기 그럼 일단 팔아야 돼요? 그렇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자기 돈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주가와 관련해서 그렇지. 있지 않았을까. 네, 뭔가 그것도 그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급등했거든요. 맞아요. 뛰었어요. 엄청 뛰었어요. 예. 조사를 해야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그 윤석열 얘기까지만 좀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현주 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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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요거 관련해서만 하고 가시기로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거 다 일으킨 거니까 네. 윤석열 근황도 잠깐 좀 보고 가야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를 외환 유치 관련해서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랍니까? 평양의 무인기 투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의자 조서를 위해 부른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특검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한 건 부당하고 25일이랑 26일에 또 재판이 있다. 그래서 출석 어렵다. 너 이 새끼 재판 안 나가잖아. 그러네. 그러네. 왜 안 나가는데 왜 재판 있다는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또 뺐고요. 네. 또 하나는 아유. 그 특검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게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때 그 방해한 혐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거든. 그거를 이번 금요일부터 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이가 보석을 신청을 했어. 나 좀 풀어달라고. 이거는 무슨 법 기술이에요? 이거 이거는? 뭐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네. 갑자기. 법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저 다 던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수괴죄로 처음에 구속됐었을 때 네. 지기현이 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한번 저기 특수 오부침해 박해로 추가 기소되는 거 지금은 이제 35부에서 이걸 따로 재판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던져볼까 하는 것 같은데. 아, 간복이에요? 간복이라기보다 그때도 어찌 보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던졌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적어도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숨어 있는 또 다른 지시를 찾았어.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기현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신도 극도로 벽에 그렇죠. 달했고 네. 사법 개혁 얘기도 나왔고 조희대조차도 지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또 풀어주면요, 아유, 그 큰일 감당 나죠. 못해요. 아니, 그런 가정을 왜 합니까? 아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있을 수 없는 말씀드리는 일이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뭔가 이 담당 재판부를 혼을 빠지게 하는 무슨 작전인가. 그래서 이 재판을 어쨌든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보석 신청과 지연과는 뭐 관련이 아니 있나요? 어쨌든 뭔가라도 뭔가라도 신청을 좀 하면 귀찮게 하는. 법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를 신청하면 그게 아무리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도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금 정확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이거 지기현 재판부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백대현 재판부고요. 네. 이 재판부의 그 공판 준비기일에 가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변호사 바꿀 테니까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했어요. 맞아. 그랬더니 한 칼에 잘랐어요. 맞아. 야, 니네가 바꾸는 거 갖고 재판하고 뭔 상관이야. 네. 우리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네. 26일 재판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백대현 재판부, 네. 지기현 재판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네, 오해하지 마세요. 요건 이제 특검이 처음 기소한 사건이에요. 첫 기소한 사건. 네. 근데 이 재판부를 뭔가 좀 자기 입맛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석을 신청했다. 백대현 재판부를 향해서. 네. 윤석열이 얼마나 나라 돈을 갖다가 국민들 눈 귀 막으려고 나라 돈을 갖다가 탕진을 했는지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석유는 고사하고 가스가 스쳐가는 적도 없었다. 6.3%의 가스 포화도니까 택도 없는 원래 이제 예상할 때는 이제 50에서 70%의 가스 포화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택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다. 뭐 좀 냄새 나네? 뭐 이 정도 아니야?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물을 한 바켓을 뜨면 93.7%는 그냥 바닷물이고 가스가 6.3% 정도 이제 지나간다. 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없는 거고요. 애초에 몇 퍼센트 정도 예상했어요? 50에서 7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직 집중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성은 아예 없다. 아예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가스 포화도가 좀 나왔으면 혹시 옆에 좀 뚫어보면은 여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혹은 조금 떨어진데 약간 떨어진데 여기 뚫어보면 비슷하게 좀 흘러간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면 네. 추가 시추를 해볼 여지가 있는데. 네. 6.3%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다. 여기는 뚫어보나 마나다.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종료입니다. 추가 탐사 없이 그냥 종료가 됐고요. 네. 다른 데에 투자 입찰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광고는 포기가 네.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요거까지 하는데 1,50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야, 그 당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윤석열. 그때 총선 대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죠. 아, 총선 대패 직후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도 지지율을 한참 꼬라박을 때. 네,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1,500억 가까이 1,236억인가를 갖다가 FGO와 아브레우라는 그 희한한 이름들이 등장했던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고요. 제일 신난 놈은 아브레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 수십억 받아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저기 사무실이 자기 저기 허름한 집으로 돼 있어. 직원 없고요. 이제는 좀 수십억이니까. 법인세 240만 원 못 내가지고 법인 취소가 될 뻔했던. 네. 취소 상태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걔를 갖다가 이제 뭐 대단한 애인 것 마냥 네. 예, 불러다가 이제 본인도 와가지고 이제 온갖 광을 팔았죠. 이것도 예. 희대의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 신나게 공유가 브라질로 가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신나게 여기서 털고 댕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석유공사 같은 그 공기업체들은 계속 뚫어야 되거든요. 자기네 조직을 유지하고 뭐 인원을 유지하고 뭐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밖에 이야기를 해서 투자도 받고 뭐 예산도 따고 해서 계속 뚫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석유공사의 목적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게 뭔가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걸로 보도자료가 나가야 됩니다. 네. 아마 예상하기에는 원래 이제 거기 이제 팀에 있는 인원 중에서 한 명이 아브레유한테서 뭐 공부도 배우고 뭐 거기 제자 중에 한 명을 또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서 엮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잘 모르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망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위로 올리고 산자부 장관만 사인하면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한테 보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시험 시추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쓱 넘어가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걸 보더니 야, 석유가 나와. 석유가 나와?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진짜, 이 새끼도 이거. 내가 직접 발표한다.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를 친 예.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돈도 또 또 큰 돈이 들어오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석유공사 이런 사업을 큰 걸 따내야 자기들 부서가 화방이 오거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건데 이걸 키워갖고 걔들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얘들이 자기 목소리 있던 주식 빼가지고 매각 정황 나온 거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등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거든. 석유공사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몫의 주식을 갖다가 판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범인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건 가만히나 있지. 거기다가 아유 돈까지 벌어야 되겠다. 이 욕심을 낸 거예요. 너무 썩은 거죠. 그런데 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얘들이 또 포상까지 받고 인사고가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게 생겼습니다. 성과평가서 S등급을. S등급, 스페셜 등급이죠. 네. 최고 등급을 받았고, 이제 회사 내에 총 104개의 팀이 있는데, S등급 받은 거는 8개밖에 안 됩니다. 최고의 팀이었던 거죠. 동해 탐사팀이. 네. 그래서, 내부 개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고, 네. 경영 개선 기여도에도 거의 만점을 받아가지고 최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개인별로 등급 산정이 끝나면 성과금도 연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너스 300%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그 조직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물어가지고 이제 본인 주식도 많이 올랐으니. 그렇지. 그 점에서 성과라면 성과랄 수도 있겠네요. 썩은 권력자 저게 땡 잡은 거예요. 얘들이 그 건의고속도로 그거 할 때 용역업체들 경동 엔지니어링하고 동해 종합건설인가? 그렇죠. 걔들 20억인가 그냥 땡겼잖아요. 별거 하지도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해도 된다니까. 이거 강상면만 얘기해줘.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도 내용 중에 한국석유공사에서는 다른 곳에 대한 그 시추 한국 땅 1,000억씩 들어간다는데 거기도 2개 이상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딘데? 걔들 돈 넣는다고 확실해? 나 이것도 면피용이라고 봐요. 지들이 한 거 다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들도 해외 사기업들도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발표해봐. 이것도 구라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애초에 대왕고래랑 아무 상관없는 다른 프로젝트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광구에 있는 4개인가 5개 있는 것 중에 다른 걸 하는데 거기는 못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가지고 벌을 줘야 될 텐데, 윤석열은 1,500억 가까이. 오세훈은 얼마 전에 한강버스에 1,700억 가까이. 한 놈은 바다에다 뿌리고, 한 놈은 강에다가 뿌리고, 산에 꽂혔으면 나무 다 뽑힐 뻔했다. 진짜 능력 없는 것들이 붙어 앉아가지고 국민 세금들 다 털어먹고 앉아있다. 또 털어먹은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갖다가
윤석열이 헐값에 또 팔아치웠다면서. 네, 국유부동산을 이제 종종 이제 매각을 하고 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각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100건 초중반 정도. 네, 표 좀 보여주세요. 네, 한 110건에서 한 145건 정도 되는데, 근데 윤석열이 취임한 후, 그러니까 2023년에 건수 자체가 350건 정도로 급증을 하더니, 네.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800건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 올해 상반기까지 500건. 그럼 더 늘어났다는 거. 올해 3반기까지 500건 더 늘어났다는 그 거죠. 이제 지금 보시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이 낙찰된, 그러니까 저게 핵심이야. 헐값에 넘긴 게 비율이 갑자기 폭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그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를 보면 네. 2021년에는 145건 중에 한 10%가 안 돼요. 한 16건. 2022년에도 5%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한 3분의 1 정도로 올라오더니 예. 작년에는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렇지. 올해는 한 60% 이상 감정가보다 낮춰서 팔았다는 거예요. 절반도 훨씬 넘네. 와. 그러니까 왜 우리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다른 쪽에 매각을 하는데 네. 왜 이렇게 헐값에 매각을 했냐? 일단 당장 드는 첫 번째 의심.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짚었는데 지금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세수를 메우려고 다급하게 판 거 아니냐, 급하게.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혹은 뭡니까? 누구한테 팔았을까? 그렇죠. 감정가를 낮춰서 감정가보다 더 낮게 해서 네. 이걸 누구한테 팔았을까? 이거 전수조사에 보면 아마 노다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가장 높게 가격을 해서 판 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국유부동산인데 네. 강남에 있으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120억에 팔았다고 해요. 음. 근데 여기 감정평가액이 183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63억이 지금 감정보다 낮게 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산 사람은 네. 그냥 감정가대로만 팔아도 앉은 자리에서 63억을 벌게 되는 거죠. 누구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뭐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요런 거요. 민주당 의원님 중 한 분이 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내놔라 이런 거 할 권한이 있잖아요. 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 중에서 꼭 한 분이 나가지고 스타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자료 내놔라. 그래서 이름하고 대처대조 해가지고 윤건희하고 관련된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이 강남집이고 60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남기게 만든 이거 누가 낙찰 받았는지 낙찰 과정은 어떠했는지 비밀스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솔직히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 이럴 기회에 좀. 근데 이게 이 자료가 국감용 자료입니다.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네. 애초에 이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민주당의 이제 박민규 의원실에서 국회 기자회의. 사실 이런 자료는 이 시기쯤에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오케이. 특히 이제 캠코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그 정무위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무위의 국감 대상이 이제 자산관리공사예요. 캠코.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국감 대상으로는 거의 보물섬이죠. 너다지. 털면 나옵니다. 왜냐면 돈을 엄청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돈 집행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이거 사들인 게 맞냐 틀리냐 뭐 판 게 맞냐 틀리냐 요거 따질 거라서 아마 국감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팔고 개인 누구랑 연결되고 지금 이거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하고 있어서 우리 박민규 의원이 경향신문 자료였긴 하지만 이거 기자들이 혼자 구하기는 좀 어려운 자료죠. 어려운 자료죠. 하여튼 박민규 의원이 시작하셨어. 이번에 빡시게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뽑아준 분들한테 효능감 한번 뭐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박민규 의원님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 전 이거 보면서 검찰이 최재형 목사님 디올백 실물 찾았다 해놓고 바로 매각해버렸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 어떤 놈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검찰은 어떤 놈이 했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국민들한테 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검찰 개혁에 있어서. 왜 이거 빨리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과정으로 누가 샀는지도 좀 빨리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관심 있지 뭐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계속해서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걸 매각해갖고 나라 재산을 어디다 쓰려고 딱 금액 정도를 보니까 딱 윤건희 해외여행 댕긴 거
고금액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비비 600몇억을 갖다가 빼먹었잖아. 그쵸. 여행 댕기겠다고. 네. 딱 고금액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라 재산 팔아먹어갖고 지들 해외여행 댕긴 걸로 보여요.